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요. 오늘 있었던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엉겹결에 튀어나온 유동규의 약점 털어놓은 나무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요? 이게 이런 거예요. 네. 자, 오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김용 부원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동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6개월이 넘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혐의가 뭐냐면 유동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 6억 원. 그 다음에 유동규로부터 뇌물 등등을 받았다. 1억 9천만 원. 총 이런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동규는요, 6억 원이든 1억 9천만 원이든 자금의 출처를 남욱으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 검찰도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유동규가 김용 혹은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소 사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남욱에서 김만배를 거쳐서 유동규 가는 걸로 돼 있었죠. 혹은 유동규나 뭐 정진상, 김용 등이 김만배에게 돈을 요구를 하고 돈 요구를 받은 김만배가 남욱한테 얘기를 해서 남욱이 유동규에게 돈 주는 뭐 이런 관계 형성을 돼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보도가 됐었어요. 언론에는 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작년에 실컷.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김만배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나 그런 적 없어. 누가 나한테 돈 달라 그래? 돈 달라 그런다고 내가 줄 것 같아? 안 줘. 라고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부터 검찰의 계획이 꼬이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부분에서 계획이 꼬였다. 그렇다면 검찰은 김만배를 우회할 것이다. 김만배 얘기를 쏙 드러내고 나머지 사람들 것만 갖고 해서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남욱한테서 돈을 받아서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유동규는 여기서 자기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돈을 줬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남욱한테서 돈을 받기는 받았다. 라고 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남욱이 그러면 유동규한테 돈을 줬느냐. 또 그 당시 돈 달라고 그럴 때 유동규는 무슨 명목으로 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동규가 진짜 그 돈을 정진상, 김용 더 나가서 이재명한테 주려고 했다면 애시당초 남욱한테 얘기할 때도 야, 나 우리 형들한테 줘야 돼. 유동규 말 됐다나. 형들한테 줘야 되니까 나 형들이라 하면 정진상, 김용 더 나가서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야,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줘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전에 들었으면 이게 맞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남욱은 또 그렇게는 또 얘기를 안 해요. 왜? 정영학 녹취록이 있잖아. 정영학 녹취록에서 보면은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주는 장면이 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동규가 얼마를 달라 그러더라. 와, 3억을 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우와 하면서 한 2달여에 걸쳐서 돈을 나눠서 줘요. 2억 한 몇천만 원 정도를 준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그때 거론되는 그 돈의 사용처는 김용, 정진상 혹은 더 나가서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거였거든. 그러니까
남욱 입장에서는 야, 너 그때 정영학 녹취록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돼 있던데 너 왜 갑자기 말 바꿔?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가 상당히 위증죄를 덮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욱도 대놓고 아우 유동규가 김용 정진상 준다고 돈 달라 하더라는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 보자면 천기누설이 벌어집니다. 진짜 엉겁결에 튀어나온 거고 남욱으로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느냐?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천기누설이에요, 거의.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유동규가 철거업자한테 코가 깬 것 같다. 약점을 잡힌 것 같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상 협박을 당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오늘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요, 1억 9천만 원 추가 기소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6억이 아니라 김용 부원장이 2013년, 14년에 유동규로부터 뭐 설날 떡값, 추석 떡값, 기타 뭐 선거 자금 또는 뭐 이런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1억 9천만 원의 정치자금, 뇌물, 기타 등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동규의 주장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2013년 설과 추석, 그 다음에 2014년 설과 추석에 떡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줬다. 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뭐 이렇게 줬다 그러고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뭐 선거 자금 등등의 명목으로 또는 뇌물 등등의 명목으로 돈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총 액수는 1억 9천만 원. 자, 문제는 이 돈의 출처입니다. 1억 9천만 원의 출처는 남욱이에요. 유동규도 남욱을 지목했고 검찰도 남욱이라고 지목을 했어. 그런데 이 남욱의 주장이 유동규와 살짝 어긋나요. 어떻게? 2013년 3월에 유동규가 3억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두세 달 사이에 모두 2억 몇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에는 뭐라고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유동규가 3장을 요구를 하더라. 깜짝 놀랬다. 그러면서 뭐 열흘이면 되느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라고 했다. 근데 와, 세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한꺼번에 돈을 다 못 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돈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요구하는 장면이 실제로 녹취록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유동규가 남욱이나 뭐 정영학 보고 야, 돈 됐냐? 뭐 얼마나 됐냐? 하면 남욱이 다는 안 되고요. 지금 조금밖에 안 됐어요. 한 절반 정도 됐어요. 뭐 7천 정도 됐어요. 뭐 1억 정도 됐어요. 이렇게 여러 차례 돈을 이렇게 조금 찔끔찔끔 주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남욱이 유동규한테 돈을 준 거는 분명한 것 같아. 문제는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유동규가 돈을 달라 그랬느냐? 그 당시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유동규가 쓸 때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급하게 좀 써야 될 때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니들 나한테 돈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커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쓸 때가 많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다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서 유동규는 내가 좀 곤란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달라고 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곤란한 상황. 무슨 곤란한 상황?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남욱이 몇 가지 진술을 하는 게 나와요. 유동규가 이 업자한테 돈을 줘야 한다더라. 업자가 돈 요구를 해서 그 업자한테 돈을 줘야 된다더라.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근데 건설업자, 사실 철거업자거든요. 이 철거업자가 공무원한테 돈 내놓으라 그런다고? 왜? 뭐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는 처음에는 자기가 좀 이 사람만이 업자한테 돈을 좀 줄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3억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돈을 달라 그랬다는 거고 맨 나중에 형들 줄 돈이 좀 필요해 라고 해서 받아갔다는 거예요. 즉 유동규는 자신이 돈을 받으면 쓸 사용처에 대해서 말이 3번이나 바뀌었었다는 얘기죠. 언제? 2014년 그 당시에도.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변호인 측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야, 그러면 유동규가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돈 줬다. 이 얘기는 언제 들었냐? 형들한테 준다 말고 김용, 정진상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게 언제냐? 라고 하니까 남욱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요. 나 수사 시작하고 알았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수사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알았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동규가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지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거야. 뭐 그렇겠지. 확실하게 어디에 돈 쓴다라고 말을 한 게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고 하니까 그런가? 라고 생각했었겠죠. 하지만 남욱은 그런 걸 물을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 아니, 남욱 스스로도 얘기해. 어디다 쓸 건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코를 꿰었다. 자기 딴에 이제부터 나 이제 유동규 코를 꿰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조차가 없었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대목이 왜 그렇게 진술하는 장면이 제법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동규가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늘어놓아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가 김용하고 정진상이 맨날 자기한테 술값 다 떠넘기고 하는 바람에 그 술값 그 빚이 4천만 원이 됐다. 그걸 갚지를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걸 누가 갚아줬다? 철거업자가 갚아줬다. 근데 이 철거업자가 자기가 이제 그 공사를 못 따니까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어떻게? 얼마 달라고 그랬냐? 3억을 달라 그러더라. 술값 갚아준 거는 4천만 원을 갚아줬는데 돈은 나중에 돌려달라고 해서 3억을 달라 그러더라. 그래서 결국에 1억으로 쇼부 보고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잘 못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뭘 말하는 거다? 예. 자, 유동규가 말하던 술값 외상은 누가 갚아줬다? 철거업자가 갚아줬어. 근데 그 철거업자는 이 술값을 대신 갚아준 이유가 뭘까? 그렇지. 자기가 공사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줬겠지. 근데 공사를 못 딴 거야. 열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철거업자가 돈을 돌려달라 그랬겠지. 돈만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야, 너 나한테 뒤통수 쳤지. 나한테 사기쳤지. 야, 돈 더 내놔. 내가 준 거에 몇 배를 내놔. 라고 했다는 거야.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 총 3억을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1억밖에 안 줬다. 마치 그 부분하고 비슷하죠. 김만배가 뭐 제일저축은행의 그 이사인가 하는 유모 씨의 그 도박 관련된 내용을 취재를 하다가 그 취재를 덮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얼마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돈을 다시 토해냈다. 제일저축은행 그 유모 이사가 김만배한테 가가지고 돈 다시 돌려달라고 협박을 하더라. 결국엔 어찌됐다? 자기가 받아온 돈의 2배를 물어주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거랑 되게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여기 벌어진 거지. 그렇다면은 유동규는 남욱한테 받은 돈을 누구한테 줬다? 철거업자한테 준 거죠. 이 돈을 누구한테 간 건 아니고 김용한테 간 건 아닌 거지. 자, 되게 황당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유동규가 했던 주장들을 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상황이 됩니다. 왜 되짚어 봐야 되느냐? 자, 술값, 외상 술값 얘기, 이게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지난번 재판에서, 지난번 4월 달의 재판에서 얘기가 한번 등장을 해요. 지난 4월 달 재판에서도 유동규의 채무 관계가에 대해서 계속 논란거리가 됩니다. 유동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남욱한테서 2천만 원을 받아왔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김용, 정진상한테 각각 1,000만 원씩 줬다. 언제? 2013년 설 무렵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판사가 묻죠. 야, 니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인데 그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덥석 받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유동규는 그래요.
내가 돈을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남욱이 돈을 갖다 주더라. 2천만 원. 그래서 그거를 김용 정진상한테 나눠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또 나중에 이것도 뒤집죠. 정진상한테 준 건 맞는데 김용한테 줬는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로 바뀌어요 또. 그렇죠? 웃기는 인간이야 아주 그냥. 여하튼 간에 자 재판장이 묻습니다. 야 니는 공무원이 민간업자한테서 민간업자가 돈 준다고 그 덥석 받니? 왜 덥석 받니?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뭐라고 승질을 버럭 내느냐 하면은 그거 정진상하고 김용이 나한테 술값 더 넘기는 바람에 그 술값 갚으려고 받았다. 술값이 얼마가 지금 밀려 있었는데 4천만 원. 그것 때문에 내가 남욱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했다. 실제로 이 대목은요. 보도도 됐었어요. 이게 벌써 5월 12일 날 5월 10일 벌써 지금 한 20일 정도 됐네요. 그 당시 보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보세요. 예, 보시죠. 유동규, 정진상, 김용 술값 부담 때문에 남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유동규의 말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지. 어떻게 바뀐다? 자,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봐요. 자, 질문은 그거예요. 야, 뇌물을 준다고 덥석 받냐? 아, 술값 때문에 받았어. 김용, 정진상, 쟤네들 때문에 내가 받은 거. 술값, 외상값이 많이 밀려 있었어. 그래? 그러면은 그 돈은 어떻게 갚았니? 2천만 원 그거 술값 때문에 받았다며. 근데 그 돈을 왜 김용, 정진상한테 나눠줬어? 대답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잖아. 술값 때문에 돈을 받았으면 그 돈 가지고 술값 갚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김용, 정진상한테 왜 줘? 왜 나눠줘? 일단 말이 안 맞죠. 자, 좋아. 그걸 치고. 그래, 그 다음에 술값은 그래서 어떻게 갚았어? 아, 술값 그거요. 나 집 팔아서 갚았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 그 당시에 네 집을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니? 그리고 얼마를 술값을 갚았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액수를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약간 또 헷갈려요. 그러다가 말이 좀 꼬이니까 법정에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채무가 얼마였는데? 라고 하니까 또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채무가 뭐 은행 채무가 얼마 있었고 뭐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유한기한테 돈을 받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자, 자기가 돈을 갚아야 할 곳과 돈을 쓴 곳과 돈을 빌린 곳이 다 제각각인 거야. 물어볼 때마다 조금씩 틀려져요. 갑자기 유한기가 여기서 등장할 이유는 없는데 유한기한테서 1억을 또 빌렸대. 그럼 액수가 점점 이상해지죠. 하나도 안 맞아. 자, 그런데 뜬금없이 이번에 유튜브에서는 술값은 건설업자가 갚아줬고 그 건설업자가 나중에 자기가 공사를 못 땄다고 3억을 요구를 했다. 쇼부를 쳐서 1억만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바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도대체? 도대체 이 유동규의 채무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되나요? 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동규가 이렇게 자기 채무와 관련해 가지고 대답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은 결국에 뭘 말한다? 예,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유동규는 이 돈을 김용, 정진상한테 주었다고 주장하나 김용, 정진상한테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즉 유동규는 자신이 필요한데 썼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쯤 되면 사실은 유동규가 앞으로 지금 변화된 남욱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유동규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 참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자, 근데 이 유동규의 진술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유동규가 아프다면서 지금 법정에 안 나와요.
유동규가 아프다면서 법정에 안 나오니까 다른 증인들을 땡겨서 지금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와중에서 유동규가 무슨 작당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파서 법정에서 증언을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유튜브 나와가지고도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이건 달리 보면은 검찰이 뭔가 뒤에서 증언을 짜맞추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은 유동규가 나오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또는 유동규가 검찰하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있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진술, 그 다음에 그동안 앞뒤가 안 맞았던 내용들이 앞뒤가 맞아지면서 진술이 또 변화가 생기는 그런 과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꼭 짚어야 되는 것이 3억입니다. 철거업자한테 진짜 3억 원을 뜯겼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적어도 유동규가 술값 때문에 술값을 갚으려고 남욱의 돈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버리는 거죠. 적어도. 자, 이게 상당히 제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재판의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사법 대원칙상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재판 현실을 보면은 피고 측이 반증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동규가 나는 뇌물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김용 부원장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적절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받은 걸로 그냥 간주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동규가 채무가 있었고 또는 업자들로부터 상당히 돈이 물려 있는 상태였고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어딘가로부터 돈을 끌어와야 됐었다 라는 거는 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유동규가요, 그 당시 살고 있던 집을 팔고요, 뭐 전세나 이런 가잖아요. 근데 이 부분 옮겨가는 과정에 또 약간의 계산이 안 맞는 부분이 나옵니다. 뭐 빚을 갚았고 술값 갚았고 이렇게 해보면은요, 자신의 전세 보증금이나 이거하고 또 액수가 차이가 나요. 딱 안 떨어져요, 액수가. 결국 뭘 말한다? 자,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유동규가 술값, 실제로 그 외상 술값, 그 다음에 업자한테, 철거업자한테 물린 돈, 그 다음에 자기가 전세 보증금 등등으로 필요한 돈, 요걸 합치면 대략 3억 가까이 돼. 자, 이거는 김용 부원장 측에서 나는 돈을 받지 않았고 유동규 쟤 딴 데 썼어. 저거는 유동규의 뇌물일 뿐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 현재 유동규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지금 재판을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딱딱 이가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 상당히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걸 그대로 있지는 않겠죠. 지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내용을 뒤집을 만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고 할 거고, 그 반전의 계기는 지금까지 나온 진술들을 짜 맞추는, 그러면서 유동규가 이제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그런 시나리오가 짜질 때까지, 즉 검찰이 조작을 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유동규는 법원에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유동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자면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함이 아닌가 많이 의심이 돼요. 그렇죠?
가을 영양제님 짜 맞추고 시간 끌기 하셨고요. 사문난정님 구라를 치니까 안 떨어지지. 사문난정님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건 다 까먹어도요 집 관련도는 못 까먹어요. 그럼요. 그거는 뭐 그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거의 가장 큰 재산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마련했다 이거 잘 안 까먹습니다. 저도 그래요. 돈 어떻게 썼다가 지금 제가 20년 전에 그 전세 보증금 어떻게 마련했다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자, 뭐 계속 이상한 분이 들어오시는 모양이죠? 네. 예. 아까 그 삭제가 됐는데 또 자꾸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분노의 똥침님 오셨죠? 예, 반갑습니다. 자, 지리산 반달곰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예, 오셨습니다. 잘 살아보자님도 오셨고요. 예, 사필귀정님도 오셨습니다. 혹시 사필귀정님하고 사문난정님하고 혹시 친척분이신가요? 어떻게 딱딱 라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뇌비우스 사제다님도 오셨네요. 외할매님도 오셨고요. 예. 자, 뇌비우스 사제다님, 근데 판사가 진단서 판단에 대해서 보수적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 조병구 판사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유동규가 안 나온다고 계속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미뤄는 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강제 구인이라도 해올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에 계속 출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아마 곧 강제로라도 끌고 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김영일님 쫓지 마세요. 조회수 나오는데 그렇요? 그렇죠? 예, 청보라님도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